안녕하세요, 여러분. 콘텐츠피 박영미 대표입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아이템으로 재창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대표님께서 음식점을 하고 계셨는데요. 매출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희망 리턴 패키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권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그거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같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고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잘 붙으셨어요.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출이 승승장구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음식점인데 이거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걸로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음식점도 카페 사장님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자, 희망 리턴 패키지는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 사업계획서 잘 못 쓰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투박하지만 열심히 쓰신 그 사업계획서가요, 오히려 진실성이 있고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막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되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조금 개선을 하고 또 매출을 향상을 시키겠다. 라는 좀 전반적인 내용을 잘 담아주셨거든요. 그 점 때문에 또 이렇게 선정이 되신 결과를 저는 지켜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 리턴 패키지 어떻게 좀 신청을 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희망 리턴 패키지는요,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약 3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2월 정도부터 열심히 이제 서칭을 좀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원 사업이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지속 가능한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고객 중심 편리한 상권 시장 조성 사업, 소상공인 자금 분할 완화 사업, 맞춤형 정책 서비스 제공 강화 사업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시면 더 많은 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 어딨냐? 자, 이 중에서 소상공인 재기 경영 안정망 강화 탭을 클릭해 보시면 원스톱 폐업 지원부터 특화 취업 지원, 재기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배달 택배료 지원 사업 이렇게 5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 목적이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54,863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좀 이제 다른 매장을 운영을 해볼까라고 해서 폐업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폐업을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폐업 지원금을 받고 또 새로운 좀 시작을 도약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사업은요, 점포 철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원 방식이 전용 면적, 평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평 정도까지는 이제 최대 600만 원까지 내년에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좀 그 폐업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제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수혜자도 이번에는 이제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하시는 분만 받으실 수 있고요. 주거용도 건축물은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사업으로 또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제외가 되고요. 폐업이 아닌 사업장 단순 이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 후에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 지원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정리 컨설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최대 3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원 절차도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재기사업화 지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기사업화 지원은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경영 개선, 그 다음에 재창업, 일반 재창업 교육 이렇게 3가지 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이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이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교육도 같이 좀 신청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영 개선과 이제 재창업 이렇게 나뉘는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지금 매장을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싶은데 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10% 이상 좀 급감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좀 폐업을 하셨다던가 폐업을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내가 다시 좀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 혹은 아직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업을 좀 고민하고 있다. 아니면 폐업을 예정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개선은요, 지금 총 어디냐? 지원 규모부터 보면요, 경영 진단, 사전 교육으로 총 3,850건, 실전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이 총 1,925건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신청을 하게 되면 컨설턴트 분이 배정이 돼서 경영 진단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1,925명이 이제 그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도 아마 들어가게 되면 비슷할 겁니다. 25년 1월 1일 이전 개업 또는 이제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또 공고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확인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요걸 토대로 이제 그 매출 감소가 됐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기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이라던가 특별 재난 지역에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진단 신청을 하고요. 경영 개선 진단을 받고
사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선정 평가를 받고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을 받는데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가 됩니다. 자, 재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제 규모가 줄어들어요. 재창업 진단 사전 교육으로 총 1,650명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 중에서 825명이 이제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폐업 후에 신규 재창업을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폐업 후에 공고 마감일까지, 그러니까 미리 창업을 하면 또 안 돼요.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분이셔야 되고요. 혹은 업종 전환도 가능합니다. 기존 영위 업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분들, 혹은 이제 창업 도약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인데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원 절차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먼저 교육부터 받으시고, 그러니까 진단받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가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물론 내년도의 양식이 또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올해 진행했던 사업계획서 양식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양식 미리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신청 접수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위에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이렇게 있죠. 또는 재기사업화, 재창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재기사업화, 경영개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모집 공고 내용이 있어요. 올해는 1, 2차까지 이렇게 나눠서 공고가 나왔었거든요. 자, 2차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모집 공고 들어가면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미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두시면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또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바쁘기 때문에 공고 들어가고 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왜냐면 사업계획서만 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원 규모도 나눠져 있네요. 서울, 강원 쪽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뽑고요. 경기, 인천 쪽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자, 이 사업화 자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2,000만 원까지 1:1 자부담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돈 들어가야 되네 하고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는 하지만요, 어차피 저희가 매장 운영을 하다 보면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죠.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현물로 어느 정도 내가 지출을 할 거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요, 이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2,000만 원 자부담이 필요한데 이 자부담을 100% 다 현금으로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현금 600만 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15% 이상이면 되거든요. 600만 원, 현물 1,400만 원, 요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또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또 쭉 보시면요. 이렇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부터 납세 확인, 소상공인 확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요. 혹은 미리 이제 미리 국세청에서 발급 받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준비해봤자 안 됩니다. 뭐 보통 이렇게 이제 공고일로부터 뭐 한 1개월 이내 이렇게 이제 아니면 2주 이내에 이렇게 또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해두기 때문에 요거는 공고일 나오고 나서 준비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출 감소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영 개선 쪽으로 간다면 매출이 내가 2024년도랑 2025년도를 비교해서 감소가 됐는지 한번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심사 항목 및 배점이 있어요. 신청자 역량이 30점, 사업화 아이디어가 30점,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40점, 가점이 5점 이렇게 있습니다. 서류 평가하고 나서 이제 발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 역량 20점, 지원 적합성 30점, 사업 아이템 40점, 성장 가능성 10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부분을 보면요. 뭐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뭐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어떤 사업화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기깔나게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기보다는 정말 이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매출 향상에 좀 도움을 받을 건지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딨지? 자, 이렇게 밑으로 또 쭉 내려보시면요. 자기 역량 기술서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기 역량 기술서라고 해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부침 2번에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또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예창패, 초창패 이런 지원 사업보다는 확실히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이 심플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요 각각의 내용 또 가이드가 다 적혀져 있거든요. 고객의 유형 및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을 하셔라. 뭐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다 보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우리 대표님들 특히나 이게 이제 매장 운영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이제 교육 들을 시간도 없고 뭐 워크숍 다녀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 받으면 너무 아까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내년에 꼭 이 희망 리턴 패키지 한번 신청해 보셔서 이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비 되게 아깝잖아요. 희망 리턴 패키지 자금으로 광고 돌릴 수 있거든요. 체험단 할 수 있고요. 혹은 좀 이렇게 아까웠던 좀 어딘가 부족했던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써야 되는 돈 우리 대표님 자부담으로만 그렇게 이제 지출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 자금 받으셔서 내년도 또 열심히 매장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